오랜만에 철강 영상으로 돌아온 철들입니다. 일부 구독자분들 중에선 철강을 좋아해서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이 있는 게 상당히 감동스러워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주방용 양식기에 쓰이는 소재와 제조 방식에 대해서 철강 산업적 관점에서 쉽고 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주방 양식기의 큰 종류입니다. 크게 1종 양식기, 2종 양식기 두 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먼저 1종 양식기는 포크, 숟가락, 젓가락 같은 일반 식기 도구를 가리키는 게 일반적이고요. 2종 양식기는 또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내솥, 냄비류, 프라이팬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솥류는 일반 전기밥솥 내부에 들어가는 솥을 지칭한다고 아시면 되고요.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골 냄비, 찌개 냄비, 그리고 주전자류, 이렇게 액체를 담아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용기를 가리킵니다. 자, 다음 프라이팬류도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프라이팬, 그리고 웍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럼 양식기 종류로는 어떤 철강 소재가 사용될까요? 1종 양식기인 수저, 포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스테인리스고 소량으로 은이나 노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편이 제조 공정이 조금 더 보편화되어 있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스테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종 양식기 중 내솥은 어떤 소재가 사용될까요? 내솥의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황동, 황금 혹은 티타늄, 그리고 스테인리스가 보통 사용되는데, 열 전도율도 중요하지만 부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식성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티타늄 소재에 대한 선호도도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스테인리스 소재도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 냄비류의 소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알루미늄 냄비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냄비, 유리 냄비, 양은 냄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코팅 냄비를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냄비 모두 코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주철에 코팅을 했다고 코팅 냄비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고요. 그냥 주철 냄비라고 구분하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프라이팬류의 소재 종류도 냄비류와 비슷합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그리고 주철, 유리, 세라믹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냄비류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프라이팬류로는 거의 알루미늄 소재가 70% 이상의 거의 대부분으로 과점하고 있습니다. 냄비류에 쓰이는 알루미늄 소재는 30-40%에 비해서 프라이팬류에 쓰이는 알루미늄 소재의 비율이 70-80%까지 가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알루미늄은 가볍습니다. 철강의 밀도를 나타내는 말로 비중이란 걸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중이 작을수록 가벼운 겁니다. 알루미늄의 비중은 2.7, 스테인리스는 400개 기준 7.7이고 주철 같은 경우에는 7.2입니다. 따라서 알루미늄이 타 소재에 비해서 3배는 가볍습니다. 웍이나 후라이팬은 한 손으로 동적인 조리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거우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팬류의 알루미늄 선호도가 높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가격이라 그랬죠. 프라이팬은 뒤집기를 사용하는 조리 방식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코팅층이 쉽게 벗겨지고 수명이 짧아서 교체 주기가 짧습니다. 따라서 내구성이 좋고 가격이 비싼 스테인리스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비율이 70%, 80%까지 과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양식기 종류별로 어떤 업체들이 국내에 포진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1종 양식기입니다. 사실 1종 양식기의 경우에는 해외 수입의 95% 이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때문입니다. 산업 특성상 프레스로 틀을 따고 가공하고 사포로 광을 내는 작업까지 모두 사람이 작업합니다. 제조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 인건비가 상승 기조로 들어선 2000년도 이후로 국내 1종 양식기 시장은 거의 대부분 파산하고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중국, 베트남의 저가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고가 브랜드 마케팅을 활용한 국내 제조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사용하는 식기도구는 거의 다 해외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종 양식기는 어떨까요? 이쪽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현장용어로 일명 빠오친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냄비 용기 표면을 사포로 갈아내고 광을 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관건이고 2000년도 이후로 꾸준히 국내 포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형 마트에 가면 벽에 걸려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냄비들은, 그런 후라이팬들은 거의 모두 해외에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3중면, 5중면과 같은 클래딩 기법을 활용하는 등 고품질 타겟 전략을 통해 꾸준히 성장 중인 국내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네오플램, 클래딘,
세진킨세스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캠핑 수요에 대한 증가로 양식기 시장이 어느 정도 화랑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 보급률이 증가함에 있어서 자성을 띠고 있는 스테인리스 소재나 주물 소재에 대한 수요가 알루미늄 소재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긴 합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소재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닥면에 주물이나 스테인리스 조각들을 박아놓음으로써 인덕션과의 자성을 일으킬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바꿔서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주방용 양식기에 대한 소재, 그리고 제조 방식, 그리고 국내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봤고요. 양식기 관련해 가지고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긴 한데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었습니다.